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관심 하면은 건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건강은요, 환경의 영향을 무척이나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환경 문제에 역시 관심이 많죠. 잠시 뒤 국민들의 환경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관인 남광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직접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경기도 안성시가 중소기업의 오래되고 비효율적인 생산 공정 개선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생산 레벨업 지원 사업입니다. 지자체 가운데 처음 안성시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생산 공정을 개선 비용의 60% 범위 내에서 최대 1,8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분야는 생산 공정 개선과 개발 지원, 생산 정보 시스템 구축 지원 등입니다. 케이트 페리의 파이어워크 띄워드리면서 2017년 4월 7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요즘에 각종 환경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 문제라는 것이 소비자들의 건강은 물론 삶의 질, 경제, 모든 영역과 연관이 있어서 환경복지 서비스가 필수인데요. 이런 서비스를 위한 기관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입니다.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직접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뭐 오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 예, 편하게 잘 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자, 부임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벌써 한 달 보름 됐습니다. 한 달하고 보름. 예. 그러면 지금 머릿속에 앞으로 이 기술원을 어떻게 끌고 가야 할지 청사진이 가득하시고 바쁘실 텐데 오셔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달 보름 동안 오자마자 주변에 국회나 또는 유관부처 인사하고 예. 또 업무 파견하라고 정신없이 보냈는데요. 예. 와서 보니까 우리 기술원이 밖에서 보기보다는 업무 폭도 넓고 아하. 또 상당히 복잡하다는 그런 예. 느낌이 들었고요. 또 우리 기술원 식구들이 가족들이 그 눈매가 초롱초롱한 아, 그래요? 그 역량과 자질이 우수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바쁘신데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본격적인 인터뷰 들어가기 앞서서 요즘에 우리 소비자들, 청취자분들이 직면한 환경 문제는 1순위로 뭐라고 보십니까? 뭐니 해도 미세먼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특히 최근에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예. 환경 문제 하면 요즘은 미세먼지가 첫 번째 이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딜 가나 미세먼지를 마시게 되니까 이거 참 걱정입니다.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바쁘게 움직이시는 건데 이 환경산업기술원이 어떤 곳인지 청취자분들께 소개 좀 해주시죠. 예, 한마디로 말하자면 환경도 지키면서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는, 즉 지속 가능 발전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환경기술을 개발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국민들의 환경 건강도 지켜드리고 친환경 생활 문화도 확산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그런 대기 오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이 환경 기술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실 텐데 어떤 점들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앞에서 말씀하신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 현안들을 해결하는 그런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에 말씀드린 미세먼지 또는 가뭄, 녹조, 집안 침하, 악취와 같은
5가지 환경 난제가 있는데요.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 하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서 이야기하는 인공지능, 가상현실, 드론, 로봇과 같이 이런 기술과 환경기술을 연계하는 그런 기술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자, 환경보호라고 하면요. 우리가 어렸을 때 1990년대 후반에 IMF 사태가 터졌을 때 절약하고 맞물려서 환경보호가 같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예. 아나바다 운동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아껴 예. 쓰고 나눠 쓰고 뭐 이런 것들. 네. 그리고 뭐 쓰레기 안 버리기, 물 아껴 쓰기 이런 생활 습관들인데 마트에서도 쇼핑하면서 친환경을 실천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어떤 제도가 있나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이제 마트에서 물건 살 때 카드로 결제를 많이 하는데 예, 예. 그 카드 중에서 그린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린 카드? 예. 예. 말 그대로 환경을 상징하는 게 그린이듯이 그린 카드를 사용하면 예. 그 친환경 생활도 실천하고 또 경제적도 덤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어허. 일단 그린 카드로 결제를 하면 에코머니 포인트가 쌓이게 되고요. 에코머니 포인트. 예, 이 포인트를 예.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환경도 지키면서 돈도 버는 일석이조의 그런 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린 카드 글쎄요. 저는 좀 생소한데 청취자분들도 아직까지는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예. 뭐 에코머니 포인트라고 해서 경제적인 혜택도 받고 환경도 지킨다면 좋은 셈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돌아가나요? 먼저 마트 가보시면 조금 신경 써서 보시면 예. 환경 마크나 또는 탄소 성적 표시가 부착된 그런 제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예. 그런 제품을 그린카드로 결제를 하시면 그 제품 가격의 최대 24%까지 포인트가 적립되고요. 예. 또 가장 쉬운 방법이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 이용할 때 그린카드로 계산을 하면 월 최대 1만 포인트가 쌓입니다. 아하.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올해부터 또 그린카드 혜택이 또 늘어나게 됩니다. 예, 예. 그린카드로 전기차 충전요금도 결제하면 월 5만 원 한도 안에서 충전요금의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고요. 예. 최근에는 친환경 인정 농산물까지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예. 따라서 이런 농산물 사시면 구매 가격의 15%까지 1.5%까지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용카드처럼 쉽게 쓰는 건데 거기에 이제 포인트가 적립돼서 나중에 맞습니다. 그 포인트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어허. 아니 그럼 그린 카드를 적용될 수 있는 것들 아까 무슨 뭐 마크가 달려 있다고 하는 환경 마크. 예, 이거 잠시 뒤에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예, 예. 근데 이 품목이 다양한가요? 예, 품목이 아주 다양합니다. 예, 예. 예, 지금 품목 수는 제가 지금 당장에 기억은 예. 나지 않는데요. 웬만한 제품들은 그중에 특히 환경이 우수한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마크가 찍혀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음식도 붙어 있고요. 예. 또 다른 뭐 대중교통을 쓸 때도 혜택이 되고 그다음에 뭐 생활용품에도 그게 붙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 그린카드 어떻게 발급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린카드 발급받는 건 아주 쉽습니다. 예. 지금 20개 금융사에서 그린카드를 발급하고 있는데요. 은행으로는 농협, 우리은행 등 17개 은행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카드사로서는 BC카드 등 3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 지금 나가서 주변에 은행 카드사 가시면 금방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서 그린카드 발급받으러 왔습니다. 이러고서 발급받으면 맞습니다. 되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또 몰랐네요. 근데 또 마트 가서 막상 친환경 제품을 사볼까 하면은 마크도 여러 가지고 사실 가격 먼저 보지 그런 것들 뒤에 이렇게 돌려봐서 잘 보진 않거든요. 예, 예. 그럼 환경에 좋은 제품을 사려면 어떤 노하우가 필요할까요? 그거는 여러 가지를 고민하려면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그런 점을 고려해서 예. 마크 하나만 제품을 보고 환경 마크가 있는지를 확인만 하시면 되는데요. 종래는 지금 사회자분 말씀하셨듯이 환경 마크, 환경 성적 표지, 저탄소 인증 제품 이 마크가 여러 가지로 해서 많아요. 예. 좀 복잡하고 헷갈리고 그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 이런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인식해서 개선을 했는데요. 이제 통합 로고를 개발했습니다. 통합 로고. 예, 그래서 그 통합 로고를 발견하시면 그걸 사시면
쉽게 환경 마크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예. 통합 로고가 그럼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거는 지금 초록색 동그라미 위에 예. 나뭇잎을 얹은 모양인데요. 뜻은 푸른 나뭇잎이 예. 지구를 감싸 지킨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 그 동그라미 안에 친환경 또는 환경성적 또는 CO2 이렇게 적혀 있어서 서로 구분도 되고 한눈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 동그라미 위에 나뭇잎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네. 보기에 딱 보면, 이게 환경 통합 마크, 통합 로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게 통합 마크가 붙어 있는 제품을 사시면은 그린카트로 이렇게 다 긁으시면 그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자, 이제 좀 어려운 얘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생활화학 제품 가운데 유해물질 때문에 예. 많은 분들 걱정 많이 하시고 특히나 어린 자녀들 키우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신경이 쓰이실 텐데요. 맞습니다. 예. 그도 그럴 것이 유해물질을 기준치 넘어서 적발된 사례가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예. 이게 조사와 대응 잘 되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작년 11월에 정부가 합동으로 생활화학 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제 기술원에서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위해 우려 제품 1,300 제품을 수거해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예. 또 위반된 제품에 대해서는 강제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화학 제품이라는 것이 없는 곳이 없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저와 원장님이 함께 앉아 있는 이 스튜디오에도 화학 제품이 참 많고 맞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호흡으로 들이마시는 화학 제품도 있을 것이고요. 또 맞습니다. 피부에 예. 닿는 것도 있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 입에 가져가는 습성이 있어서 그렇죠. 예. 입에다 물고 빨고 하다 보면은 야 이거 어떡하나 부모님들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예. 일단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정부의 노력, 규제를 만드는 것 잘 조사하고 대응하는 것 중요하겠는데 기업들이 아예 만들 때부터 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생활화학 제품 안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제품을 생산하고 또 수입 유통하는 기업의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 특히 소비자들이 생활화학 제품의 안전에 대해서 최근 불안,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이럴 때 기업이 먼저 앞장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난 2월 환경부와 기술원이 대부분의 생활화학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예. 국내 17개 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음흠. 내용은 생활화학 제품의 전 성분을 공개하겠다 또는 자체 점검을 실시하겠다와 같은 생활화학 제품의 안전관리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환경 산업에 있어서 기업들의 참여 무조건 중요하겠죠. 또 기업들이 엄한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그냥 허투루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동안 사실 좀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같은 사고가 있고 난 이후부터는 정부와 국회가 같이 힘을 합쳐서 그런 처벌도 많이 높였고요. 예. 그리고 또 그런 사후적인 또 집행도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안심을 해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안 그래도 요즘에 걱정거리 참 많은 세상인데 그렇습니다. 이런 생활용품까지 걱정하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환경산업기술원에서 다양한 일을 하고 있네요. 예, 많습니다. 예, 사전 인터뷰를 보니까 무역 상사가 됐다는 내용까지 있어요. 맞습니다. 이거 어떤 예. 내용입니까? 예, 지난 3월 저희 기술원이 산업자원부로부터 환경 분야의 전문 무역 상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예. 전문 무역 상사란 말 그대로 전문적인 수출 역량을 갖추어서 중소기업의 제품 수출을 지원하는 그런 회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환경 분야에는 이런 특화된 전문 무역 상사가 없었습니다. 예. 우리 환경 분야의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수출 전문성도 부족하고 해외 네트워크나 이런 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 진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우리 기술원이 수출 전담팀을 만들어서 직접 수출을 대행한다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어려움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예. 그러면 환경 관련 중소기업들을
우리 환경산업기술원이 전문무역 상사가 돼서 도와주는 건데 환경 관련 기업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예, 환경하면 생각되는 게 물, 공기, 쓰레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물을 정화하고 또 쓰레기를 치우고 이런 것들에 종사하는 기업들을 말하는데요. 아하. 대표적으로 미세먼지를 예를 들면 미세먼지가 이제 공장에서 나오면 그것을 줄일 수 있는 그렇게 먼지를 잡아내는 집진 시설을 개발하고 하는 그런 예. 기업들을 말합니다. 그런 기업들을 지원하는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런 중소기업들 어떻게 도와줍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기업들이 주로 자금난이 있기 때문에 낮은 이자로 저렴하게 융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신기술 인검증 제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업에서 우수한 환경기술 개발하면 그에 대해서 인정해서 현장에서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환경기업이 해외 수출할 때 또 지원하고 있는데요. 예. 시장 개척단을 파견한다든가 또는 마스터 플랜 수립할 때 이것을 지원한다든가 또는 국제 공동으로 현지화 사업을 한다든가 등을 통해서 해외 수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해외 진출을 앞둔 그런 중소 환경 관련 기업들에게 뭐 전문무역 상사로서 환경산업기술원이 도와주는 것이 뭐 그 시장 조사라든지 공동사업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인가요? 국내에서도 예. 신기술 개발해서 그것을 인정해주고 어허. 또 제품을 판매할 때도 저희들이 각종 이제 자금을 저리에 융자를 해서 도와주고 예.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연구 관련된 지원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인천에 환경산업연구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6월 달에 곧 개소될 예정인데요. 이 연구단지는 말 그대로 환경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해서 연구 개발부터 또는 실증 실험 또는 시제품 제작, 해외 진출 그래서 사업화의 전 과정에 대해서 원스톱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연구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연구단지가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환경 기업들이 대부분 연구 개발을 해놓고도 이걸 실제 제품이나 플랜트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테스트 베드와 같은 그런 한 번 더 실험을 해야 됩니다. 예. 실제 상황과 같은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들이 부족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 산업연구단지에는 그런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환경기업들이 자유롭게 이용해서 그래서 그런 것 통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부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업 단계에서 환경과 관련된 생활화학 제품을 만들 때 잘해야 된다는 게 바로 요 단계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환경 뭐 중요하다는 얘기 두말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 기업의 노력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옛날 노자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장 큰 일도 반드시 작은 일부터 시작한다는 말이 있듯이 환경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정부 산업계뿐만 아니고 국민 여러분 각자의 동참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모두 환경보호는 바로 나의 일이라 생각하시고 친환경 생활에 동참해 주신다면 우리 환경이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기술원도 그것을 위해서 적극 지원해드리고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지구는 우리 모두의 것이고 또 미래 우리 자손들의 것이니까요. 잘 지켜야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었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플레이어의 베이비 컴백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프라! 방송을 그따위로 하다니! 당신 해고야 해고! 오프라 윈프리는 뉴스 앵커에서 밀려났지만 오히려 자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토크쇼의 진행자가 됩니다. 한 번, 두 번 실패하더라도 노력하라. 다시 노력하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시작하세요. 도전하세요. 오프라 윈프리처럼. 경기도는 일자리 재단과 스타트업 캠퍼스로 취업과 창업을 지원합니다.
기대고 기대해. 경기도. 문의 031-12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2부에는 인천시 소식과 수도권 안전통톡 코너가 준비되어 있고요. 먼저 인천시 소식 전해드리죠.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보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금요일 순서 인천광역시로 떠나보겠습니다. 인천시 김석철 방송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인천시가 올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 나선다고 하는데 어떤 소식입니까? 네, 우리 시는 2017년 인천 일자리 대책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9만 3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서 7개 분야의 세부 목표를 설정하고 총 165개 사업에 1조 5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예, 1조 5천억 원이 넘는 금액, 엄청난 예산인데요. 무엇보다 만들어질 일자리가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세부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직접 일자리 창출 부문은 복지와 일자리를 접목해서 4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약 1,9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고요. 직업능력개발훈련 부문은 직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각종 교육 등으로 1,4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16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고용 서비스 부문은 시민의 취업기회 확대와 기업의 인력 채용 지원 등으로 1만 8천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3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고용 장려금, 일자리 인프라 구축 등의 부문에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 정말 알차고 좋은 일자리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천시가 취업을 바라는 여성들의 취업 상담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네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인천시는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 지원 사업인 내일 마이잡을 위한 여행의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예. 이번 상담 프로그램은 사회 재진출을 고민하는 경력 단절 여성들의 취업 자신감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성격 유형 검사와 직업 흥미 검사 등의 다양한 직업 정보를 접하면서 앞으로의 진로 계획과 구직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른바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면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까? 네, 취업을 희망하는 만 64세 이하의 인천 지역 거주 경력 단절 여성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데요. 예. 인천시는 교육 수료 후 교육생의 취업을 위해서 지속적인 상담과 취업 발전 그리고 직업 교육 훈련 연계 등의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교육은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총 20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하루 4시간씩 부평 세일센터 집단 상담 운영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예. 이번 달에는 3차례의 교육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교육 신청과 취업 상담은 부평 세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전화번호 032-511-3161번으로 상담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하루에 4시간씩 부평 세일센터 인천 지역번호 032-511-3161 511-3161로 전화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인천대공원의 목재문화체험장이 드디어 정식 개장을 합니다. 3월 네. 한 달 동안 시범 운영 기간에 반응이 괜찮았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달 3월 31일에 인천대공원에서 목재문화체험장 개장식을 개최하고 다음 주 화요일 11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합니다. 목재문화 체험장은 지난 2013년에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총사비 52억 원을 투입해서 지난해 12월에 준공이 됐고요. 1층에는 목공 체험실과 준비실이 있고 2층에는 유아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목공 체험실과 어린이 목재 놀이터가 마련됐습니다. 예. 네, 지난 3월 한 달간 시범 운영을 통해서 체험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체험 기회를 늘려달라는 시민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더욱 풍성한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용 방법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목재문화 체험장은 평일에는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2번 운영하고요. 주말에는 오전 10시와 오후 1시 30분, 3시 30분에 3번 운영합니다. 예. 주말에도 은행나무 공방과 느티나무 공방, 구름나무 놀이터를 모두 운영해서 봄을 맞아서 가족 단위 시민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인데요. 보다 자세한 그 내용은 인천대공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시 김석철 방송팀장이었습니다. Do you ever feel like breaking down? Do you ever feel out of place? Like somehow you just don't belong. 심플 플랜 웰컴 투 마이 라이프 듣고요. 수도권 안전 톡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Do you lock yourself in your room with the radio on turned up so loud that no one hears you screaming? No, you don't know what it's like when nothing feels so right. 투데이 안전 톡톡. 안전에 대한 관심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요? 시시때때로 들여다보고 기억해둬야 갖은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국민안전처 박경련 사무관이 방방곡곡으로 안전점검 체험에 나서고 있는데요. 매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와 함께 안전에 대한 팁을 나눠보겠습니다. 박경련 사무관님 나오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사무관님이 이제 안전점검 체험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걸 다뤄볼까요? 예, 저는 지난 3월 29일에 다녀온 오토바이 구급대를 좀 소개해드리고요. 그때 사람이 쓰러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영상을 봤어요. 네. 경찰 오토바이는 좀 익숙했는데 소방관에서 운영하는 그 오토바이 구급대의 오토바이는 어떨까 봤더니 굉장히 세련되고 주황색으로 멋지게 딱 이렇게 그 기계 오토바이를 볼 수 있었는데 오렌지색 헬멧하고 활동복을 입고 나오셨는데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보통 그런 헬멧을 쓰면은 좀 사람이 깜찍해 보여요. 그런가요? 크레용팝 저만 그런 게 빠빠빠. 아니었군요. 예, 그 춤추는 것처럼 그런 네. 복장을 하셔가지고 크레용팝이 한 몇 년 있다가 이게 박경영 사무관처럼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상상도 좀 해봤습니다. 비슷한 나이로 보이진 않았던가요? 안타깝네요. 어땠던가요? 오토바이 구급대. 실제로 제가 보니까요, 그게 오렌지색으로 이제 헬멧이나 옷도 다 이제 광택이 자르르 흐르는 오렌지색이었고 좀 새 거였어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예뻤고 헬멧이 저한테 많이 크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보였어요.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뭐 댓글로 이제 크레용팝이다 이렇게 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빠빠빠 노래를 불러야 되나 살짝 좀 망설였는데, 그래도 이제 또 분위기가 분위기만큼 노래는 부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또 설명해 주시는 그 성북소방서 반장님이 잘생기셔가지고 굉장히요. 표정이 굉장히 밝으시던데요. 우리 진행자분이 더 잘생기진 않았습니까? 제가 직접 뵙지는 못했는데. 아니에요. 그 오토바이 구급대라는 것이 모든 소방서에 다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서울 시내 소방서 22곳 정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울이 아무래도 차도 많고 또 막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효과적으로 구급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2015년에 출동 건수가 이 오토바이 구급대의 경우에 6,900여 건에 달할 정도로 큰 발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박 사무관이 페이스북 실시간 방송하는 날에도 출동 나갔다고 하던데 주로 어떤 경우에 출동을 합니까? 그 심정지나 중증 외상처럼 분초를 다투는 환자의 경우에 구급차랑 같이 간대요. 그래서 딱 신고가 들어오면은 구급차랑 같이 이제 출동 났다. 그러고 그날 아침에도 저랑 방송 준비를 하시다가 저 출동 다녀올게요 하고 바로 가시더라고요. 성북소방서의 경우에 그 성북소방서만 한 달에 70건 정도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심정지라는 게 이제 심장이 딱 멎으면 4분만 지나도 그러니까 뇌는 4분 만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4분만 지나도 소생률도 떨어지고 이제 다시 회복을 하신다고 해도 예전에 이제 정상적으로 활동하시는 그 모습처럼은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빨리 이 4분 안에 뭔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토바이 뒤쪽 짐칸에다가 휴대용 심장 충격기도 실려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심정지 처치를 하기도 하고 또 피를 흘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다쳤을 때. 그래서 외상 처치 장비, 거즈, 뭐 생리식염수, 소독약 이런 것들도 있었고 경추보호대라고 해서 교통사고 같은 거 나면은 왜 이렇게 허리나 목 같은 데가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호하는 장비도 오토바이에 있었습니다. 예. 사실 자동차가 아니라 오토바이니까 뭐 기동성이라든지 접근성이 훨씬 좋아서 정말 긴박한 상황에서 빠르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미리 도착을 해서 현장을 미리 파악하고 오고 있는 그 구급차에게 알려준다거나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오토바이다 보니까 뭐 길터주기가 잘 될지 그리고 위험하진 않을지 이것도 걱정되네요. 네, 그렇죠. 저도 좀 걱정을 했는데요. 그 오용환 소방관 출연해주신 분께서 오토바이 자체가 일단은 650cc 좀 이제 큰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긴급 출동이나 회피 기동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설명도 해주셨고 사이렌을 한번 울려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렌 소리가 구급차보다 더 크다고. 그래서 잘 비켜주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차 사이사이로 이렇게 또 지나가잖아요. 오토바이가 보통은. 그렇죠.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 지금까지는 사고도 없었고 또 본인도 이제 항상 조심을 한다. 사고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에 그런 안전에 대한 본인 그 구급대원 본인에 대한 안전도 신경을 잘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길에서 사람이 쓰러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신다고. 그리고 그 라이브 방송에서도 한번 시연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그 많은 분들이 보통 사람이 쓰러지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면서 그냥 서 계신대요. 당황스럽죠. 사람 쓰러졌나 봐, 술 취했나 봐 이렇게 해서 신고는 해도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보고만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쓰러진 사람이 내 가족이다라고 생각하고 다가가서 어깨를 한번 흔들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깨로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 뭐 뺨도 한번 때려보라고 하시던데 제가 이제 낯선 사람의 뺨을 때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잘 때리시던데요? 아니죠. 너무 소심해 조금 더 세게 때렸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지 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어깨를 흔들어도 도움이 되고요. 우리가 왜 꿀밤 줄 때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 이렇게 튀어나오게 잡잖아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 세 번째 손가락을 쇄골뼈 어깨뼈 있는 쇄골 꾹 눌러주시면 사람이 반응을 한대요. 그래서 얼굴을 찡그리면 의식이 있으니까 괜찮은 거고 그렇게 꼭 눌러도 반응이 없으면 바로 신고하시고 심폐소생술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호흡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저의 왼쪽 귀를 이제 환자한테 갖다 대고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잘 안 보였어요. 헬멧을 쓰고 있으니까. 근데 가까이 왼쪽 귀를 귀와 입에다 대고 배를 보니까 이제 비슷한 높이에서 배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괜찮은 거죠. 호흡이 있는 것인데 이제 심정지, 호흡이 멎었을 때는 바로 심폐소생술을 해야 합니다. 일단은 그 구급차 119 불러주세요 외침과 동시에 그 쓰러진 분의 의식을 확인한 다음 필요에 따라서 뭐 인공호흡이라든지 제세동기를 사용해서 그 조치를 해야겠군요. 119가 올 때까지.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오토바이 구급대하고 길에서 사람이 쓰러지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안전처의 박경련 사무관이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끝으로 샤데이의 By Your Side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죠.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